안녕하세요, F킬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NBA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가 경기를 했는데 LA 레이커스가 이겼어요. 피닉스가 나름대로 전체 전력을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그리고 쿠즈마도 빠진 LA 레이커스에게 완패했습니다. 콜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한 경기를 가지고 전력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위이긴 하지만 형편없이 졌던 경기가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자, 보면 지금 유타가 1위, 2위가 피닉스, 3위 클리퍼스, 4위 덴버, 5위 댈러스, 6위 포틀랜드, 그리고 7위가 레이커스, 8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9위 멤피스, 10위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렇게 서부가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크게 변동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서부 상황은 유타가 일단 오늘 피닉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1위 자리를 어느 정도 공고히 할 기회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 스케줄도 유타가 피닉스보다 좀 더 유리해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이제 올라온 팀, 이제 8번 시드를 차지한 팀이 유타와 붙게 되는데, 자, 일단 멤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9위 10위 자리에서 암만 해도 멤피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지금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고, 적어도 멤피스는 젊은 선수를 중용이라도 해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노장을 계속 이렇게 기용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 8위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 둘의 경기가 이렇게 7, 8위의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시즌 초만 해도 상상은 못했어요.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이커스가 디펜딩 챔피언이 저 자리로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어쨌든 정말 시즌은 길고 알 수 없는 일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둘 중에 어디가 이길지는 사실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르브론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AD가 이제 오늘 같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레이커스가 이기기 쉬울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커리가 터지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릅가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내부에 없습니다. 빅맨이 그렇게 림 프로텍팅이 되질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밑 공략이 기복이 적다 보니까 커리가 어지간히 많이 터지지 않는 한 레이커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커스는 일단 올라가겠죠. 이기면. 그럼 7번 시드로 갈 것이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멤피스와 경기를 하면 유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오게 될 건데 애매합니다.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유타의 픽앤롤에 의한 골밑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할 건데, 또 커리가 터지면, 그리고 유타가 3점이 안 터지면, 이런 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제 유타가 부진하고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경우에 유타가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멤피스는 이제 그럴 경우의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멤피스가 올라왔으면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경기력 그리고 전력으로 봤을 때는 유타가 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예측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현재 순위대로 서부 컨퍼런스 순위가
이제 고정되어서 플레이오프가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는 거니까, 만약 이대로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유타는 이기고 뭐 2라운드 진출은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팀들인데, 덴버와 댈러스가 지금 포르징기스가 또 뭐 몸 상태가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더 떨려 나갈 선수가 없어요. 요키치 말고는 지금 설마 더 부상이 발생을 하랴 싶을 정도로 다 나갔습니다. 그나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공격면에서 잘 해주고 있고, 에런 고든과 밀셉이 프론트 코트에서 수비를 잘 해주고 있어요. 맥기는 의외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키치를 막을 방법이 댈러스에 있느냐, 그리고 돈치치를 막을 수 있느냐, 덴버가, 그게 결국 향방을 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순위만큼이나 예측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최근 요키치가 워낙에 폼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아슬아슬하게 4승 3패 막 이런 식으로 덴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건 어렵네요. 자, 그리고 3위 클리퍼스 대 6위 포틀랜드. 포틀랜드가 지금 릴라드가 여전히 뭐 잘하고 있고, 맥컬럼도 마지막 경기에서 좀 올라오고 뭐 그래서 릴맥 콤비 자체는 괜찮은데, 클리퍼스가 카와이와 폴 조지 이 둘이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공수겸장 콤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기력만 유지할 수만 있으면 포틀랜드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베벌리가 돌아왔죠. 이게 릴라드가 사실 뭐 베벌리하고 비교할 정도의 그 클래스는 아닌데 훨씬 좋은 선수지만, 또 베벌리가 또 물고 늘어진 수비 자체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빅맨들 너키치나 칸터 같은 선수들이 릴라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잘 걸어줄 수 있느냐. 칸터한테는 큰 기대 안 하고, 너키치는 좋은 빅맨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레이커스가 아니고 클리퍼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클리퍼스의 빅맨인 주바치와 이바카 같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워낙에 또 잘해요. 비등비등하다고 치더라도 스크린이 제대로 뭐 먹히지 않는 게 플레이오프긴 하니까, 완전히 그냥 혼자 능력으로 한다고 치면은 일단 파이널 MVP까지 차지했던 카와이가 있는 클리퍼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훨씬 단단합니다. 포틀랜드가 릴라드의 창이 한두 번은 뚫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4경기를 이겨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클리퍼스가 뭐 4승 2패, 좀 잘 풀리면 4승 1패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마 포틀랜드가 스윕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기겠지. 자, 그리고 피닉스와 레이커스가 될 것 같은 2위 7위 1라운드. 오늘은 피닉스가 완패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드러먼드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긴 했는데, 이게 피닉스가 전력을 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애매해요. 피닉스는 오늘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2번 시드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차 한다는 느낌으로 싸울 수도 있었을 건데, 레이커스는 지금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리하니까 레이커스가 좀 더 열심히 뛸 동기는 있었죠. 그런데 르브론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레이커스가 아마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르브론이 돌아올 건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레이커스는 이 변수들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우승 전력이고, 불리하게 돌아가면 일라딱이 될 건데, 이거 뭐 이 변수들은 제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일단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르브론과 갈매기가 모두 멀쩡하게 돌아온다 하면은
솔직히 피닉스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잘해봤자 3승 4패로 7경기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레이커스 위주로 생각했을 때고, 만약에 르브론이 제 컨디션을 못 찾는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득보다 실이 크더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솔직히 피닉스가 4번을 계속 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크리스 폴이 그 정도로 맥없이 넘어가는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갈매기도 오늘 그리고 저번 경기 이렇게 2경기 연속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게 과연 몸 상태가 완벽히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제 시즌 다 끝나고 프로에서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니까는 이제 다소 그런 몸 상태에 대해 가지고 고려 안 하고 풀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갈매기가 뭐 또 발목이 안 좋다, 아니면은 뭐 다리에 어딘가가 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지는 경기가 생긴다, 아니면 부진한 경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건 르브론이 빠지는 거하고 또 달라요. 르브론도 문제지만은 갈매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대량 득점을 해줘야 될 선수가 워낙에 없어지니까, 지금 르브론 대량 득점을 하는 것보다도 올라운드하게 이제 팀을 리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피닉스에서 이제 폴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르브론이 이제 하는 게, 그게 지금 르브론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르브론이 물론 돌파해가지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도 있는 선수지만은, 갈매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갈매기가 없거나 제대로 안 돼서 르브론이 어쩔 수 없이 돌파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으로 피닉스에 유리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르브론하고 갈매기가 모두 다 나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피닉스가 뭐 스윕을 하든가 아니면 4승 1패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르브론과 갈매기가 풀 컨디션으로 나오면은 레이커스가 뭐 4승 2패, 진짜 피닉스가 막 몸 비틀면서 하면은 그래도 레이커스가 4승 3패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피닉스가 에이틴이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르브론하고 갈매기가 골밑을 공략해 들어갈 때 아직까지 그걸 틀어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틀어막을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느냐,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정도 클래스도 좀 어렵다고 봐요. 그 정도 클래스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리그에. 에이틴이 좀 더 성장한다면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피닉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이번 시즌은 쉽지 않습니다. 2위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참, 이번 시즌은 참 혼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타가 올라간다고 치고, 8번 시드에 뭐 골스 올라온다고 쳤을 때 유타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4, 5위 덴버와 댈러스, 여기서 덴버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유타와 덴버는 항상 덴버가 상성상으로 우위였던 게, 요키치를 고베어가 제어를 못해요. 사실 어떤 센터도 요키치를 제어하는데 다 실패해 왔지만, 고베어가 요키치한테 밀릴 경우에 유타가 더 피해가 큰 게 뭐냐면은, 고베어는 사실 상대 센터만 막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항해서 인사이드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선수인데, 그게 되는 선수고, 그런데 요키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유타 인사이드가 그만큼 취약해져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키치한테는 요키치한테 대로 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인사이드를 지키지 못해서 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유타가 지금 좀,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유타 입장에서 호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말 머레이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덴버에 부상자가 많단 말이에요. 백코트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와서 고베어의 빈자리를 찌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거의 안 남아있어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그렇게 뭐 돌파해서 컷인이나 뭐 아이솔레이션 돌파에 들어온 것보다도 이제 슈터, 점프 슈터니까
그나마 좀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점수를 많이 주더라도 수비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유타가 이겼죠. 이때도 보면 계속 막 얻어맞다가도 고베어가 마지막에 결국은 요키치를 한 방 먹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요키치가 혼자서 계속 공격을 주도해 나가는 게 체력적으로 아직은 좀 붙일 수 있다. 아주 토탈 패키지로 두들겨 패지만 이거를 48분 동안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기 유타가 좀 걸고 이제 인사이드를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든 막아내고 고베어가 요키치한테 좀 덜 털리는 식으로 되면은 덴버가 유타를 막아내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지금 코니하고 미첼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타가 나름대로 득점을 많이 하면서 덴버를 이겼어요. 실점 많이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여기 코니하고 미첼이 이때쯤 되면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혼자서 헤비온볼러가 돼가지고 그냥 뭐 포스업 밀고 들어가고 뭐 아이솔레이션으로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그게 통해요. 전 보얀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진짜. 3점 잘 쏘는 줄 알았는데 3점보다 오히려 에이스를 맡아가지고 막 그 구멍 파고 들어가는 게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타가 덴버를 뭐 4승 1패, 4승 2패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면. 자, 그리고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이건 나름대로 빅매치가 될 거는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레이커스의 건강이 너무 큰 변수예요. 그런데 평균을 내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는 팔팔하고 둘 중에 하나는 좀 뭐 비리비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클리퍼스가 이번엔 이긴다고 쳐도 될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굳이 뭐 부상으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선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폭탄을 안고 뛴 선수는 없으니까. 근데 폴 조지의 오른발 좀 안 좋죠.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뭐 발이 막 아픈 그런 증상이라고 하던데, 그게 얼만큼 아픈 건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시리즈 중에 나온다 그러면 클리퍼스는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은 득점은 다른 선수한테 막 맡겨가지고 한다고 치고, 뭐 폴 조지가 뭐 좋은 날은 좋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도 뭐 많이 보였잖아요. 안 좋았던 경기가 적잖아요. 30% 초반대 막 야투를 보이고 뭐 15점 안팎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했던 정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폴 조지가 만약에 나가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건 수비예요. 수비에서 이제 폴 조지 정도의 하이 클래스 디펜더가 없어지면 확실히 뭐 그런데 레이커스는 원래도 그렇게 하이 클래스 디펜더, 파라미터 디펜더가 막아야 될 정도의 뭐 핸들러가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르브론 빼면은 그러니까 결국 르브론은 카와이가 막을 거고, 폴 조지가 이탈했을 때 제일 부담이 적은 상대가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농알못이 하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위험 부담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릅갈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막지하게 큰 레이커스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클리퍼스가 아무래도 종이 한 장 차이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클리퍼스가 컴파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컴파에서 유타하고 클리퍼스가 만난다고 하면 이거는 유타도 클리퍼스한테 상성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지금 이번에 성적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뭐 풀 전력으로 붙은 경우가 워낙 적은 시즌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서로 붙어봐야지 알 것 같고, 이제 골 밑에서는 유타가 다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베어가 이제 지난 시즌이나 뭐 그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득점 능력이 받아먹기 이외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와서 처음으로 유로 스텝 쓰고 막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샷을 던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고베어도 이제 자기 약점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주바치와 이바카가 만만한 빅맨들은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베어와 페이버스만으로 단독으로 팔려고 하면은 암만 해도 힘들고, 결국 유타의 장기였던 픽앤롤을 이제 콘리와 미첼, 잉글스 등이 얼만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클리퍼스에서 얼마나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냐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베어 스크린이 잘 통해가지고 유타의 핸들러들이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면서 패스 길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면은 유타가 아주 쉽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4승 2패 정도까지밖에 클리퍼스가 저항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통한다고 하면 클리퍼스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서로 막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득점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유타 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유타가 파이널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동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동부는 서부에 비해서 많이 안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브루클린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브루클린의 빅3가 과연 셋 다 건강하게 풀업을 치를 것인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세 명이 같이 건강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승패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재밌을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이번에 대권을 노릴 법한 굉장히 안정된 전력이죠. 그리고 엔비드는 이번에 요키치가 너무 미쳐버린 바람에 MVP를 못 탔지만은, 정말 요키치만 아니었으면 MVP를 노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슈팅 레인지도 길고 힘도 좋고 수비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돌파 들어간 스피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선수예요. 시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스는 비록 엔비드와 달리 또 슛이 없지만 키가 큰데 스피드가 좋고 다방면의 수비가 가능하고, 게다가 경기를 잘 읽어서 팀을 이기게 만드는 법을 아는 선수예요. 슛만 잘 쐈으면 정말 바랄 게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 둘이서 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팀을 이끌고 나가는데, 필라델피아는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스턴하고 샬럿, 모르겠습니다. 샬럿이 이번 시즌에 확실히 잘한 건 맞는데, 이전보다 잘한 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보스턴도 이전보다 못한 게 맞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올라갈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이겨서 7번 시드로 가도 일단 브루클린한테 질 것 같아요. 브루클린은 빅3를 다 가동하지 않고도 7번 시드로 올라간 팀을 잡을 겁니다. 뭐 하든이 빠지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하든이 빠지면은 듀란트하고 어빙이 다 나가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하든만 빠지면 이길 것이고, 하든하고 더 빠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른 빅3 멤버들 어빙하고 듀란트 없이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루클린의 공격력은 그만큼 단단하고 수비가 좀 못하긴 한데, 보스턴이든 샬럿이든 간에 진짜 웬만큼 폭발하지 않으면은 브루클린의 공격력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워싱턴, 인디애나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할 뿐더러 제가 응원한 유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인디애나전에서 진짜 이상한 돌려차기, 뭐 이상한 막 킥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목 다쳐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워싱턴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워싱턴하고 뭐 보스턴 샬럿의 패자하고 붙었을 때 이건 버럭신이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버럭신이
보스턴하고 샬럿의 패배자하고 붙었을 때 버럭신이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저력은 아직 이 정도가 아니에요. 9위할 전력은 아니었어요. 전반기에 너무 삽을 파가지고 그렇지 원래 이 정도 전력은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7위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붙으면 필라델피아가 올라가겠죠. 버럭신이 만약 시몬스가 없는 필라델피아가 붙으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시몬스하고 버럭신이 같이 그냥 동기어지나 버리면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를 이겨낼 정도의 선수는 없습니다. 빌이 점수를 아무리 넣어도 상대편도 필라델피아도 빌 쪽으로 점수를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뉴욕하고 애틀랜타, 뉴욕이 이길 것이고, 애틀랜타는 뉴욕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미러키하고 마이애미, 시즌만 보면 미러키인데, 근데 저번 시즌에 미러키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나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일단 뭐 순위가 더 높으니까 일단 미러키라고 해볼게요. 결국 마이애미가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브루클린한테 이겨낼 정도의 걸 보여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컨파는 필라델피아하고 브루클린이 되지 않을까. 뉴욕이 올라가면은 뉴욕도 단단하지만은 우선 필라델피아 어렵다. 근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감이에요. 동부는 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브루클린도 미러키와 마이애미의 승자가 붙었을 때 빅3가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면은 일단 뭐 미러키도 마이애미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브루클린은 아마 상대가 누구든 간에 대량 득점, 대량 실점을 하면서 아마 소모가 많을 것 같아요. 듀란트 또 40분 뛰겠지. 제가 봤을 때 브루클린이 파이널까지 가면서 빅3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르브론하고 AD가 파이널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은 가다가 분명 그 뭐 사단 한번 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팠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전력으로 돌리면은 이게 브루클린은 뭐 감독부터가 그냥 자기 선수 뭐 갈아 제끼는 맷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파이널에 필라델피아하고 브루클린이 붙었을 때, 컴파에서 붙었을 때 픽3가 멀쩡하면은 그래도 쉽지 않다. 필라델피아 진짜 센데. 필라델피아도 만약 부상 이슈 없으면은 브루클린하고 붙었을 때 질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해요. 인사이드 단단하고 락다운 디펜더 있고. 근데 시몬스가 좋은 락다운 디펜더인 거 맞는데 빅3 다 나왔을 땐 누구 막냐. 근데 저 같으면 하든 막아야죠. 하든 막아야지. 그건 어쩔 수 없지. 하든이 공격이 시발점이라서 하든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 브루클린을 막을 수 있는 팀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이외의 핸들러가 이제 뭐 어빙이 할 건데, 어빙이 이제 예전 크리스 폴처럼 막 팀 전체를 살피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빙이 터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긴 한데 필라델피아도 뭐 어빙 쪽으로 공격하면 되니까. 저는 공격 잘하고 수비 잘 못하는 선수들은 팀을 그렇게까지 막 이길 수 있게 하고 막 그런 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공수겸장이 최고지. 일단 뭐 파이널 가는 거는 브루클린이라고 칠게요. 왜냐면은 그게 더 재밌으니까. 뭐 필라델피아도 재밌게 잘하는데 빅3야말로 유타가 파이널 가가지고 무찔르고 우승할 때 제일 그림이 나오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어렵다 진짜. 유타 입장에선 그냥 전력을 떠나가지고 상성상 덴버하고 안 좋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별로 안 좋아요. 이긴 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이외에도 워싱턴 올라오면은 워싱턴이 진짜 만약 파이널 올라와 보면은 유타 왠지 질 것 같아. 워싱턴이 우승할 것 같아.
미네소타도 이번에 유타한테 상성이 너무 좋았고, 그런 거 보면은 플레이오프라서 막 이변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원래 상성이 안 좋았던 경우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막 뭐 유타는 뭐 프로브 올라가면은 뭐 1라딱이니 2라딱이니 뭐 프로브에 약하니 슈퍼스타가 없니 막 그러는데, 진짜 하나하나 반박할 게, 아니 유타가 지금까지 상위 시드로 프로브를 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업셋을 당한 적이 없는데 뭐 프로브에서 딱히 더 약해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순리대로 졌지 뭐. 심지어 뭐 예전에 헤이워드 있을 때는 상위 시드였던 클리퍼스 이기고 2라운드 가서 그 골스한테 졌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만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첼 와가지고 이제 1라운드에서 빅3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던 오클라호마 시티하고 붙었을 때도 유타가 깨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휴스턴에서 졌는데, 휴스턴은 그때 뭐 순위 높았잖아. 그 당시 휴스턴한테 진 게 뭐 프로브에 약해가지고 진 건가, 그냥 휴스턴이 더 셌지. 그 다음에 1라운드에서 휴스턴 만나고 또 마찬가지예요. 휴스턴이 그냥 셌어. 하든한테 고베어가 막 털렸다고 하는데, 그때 기록 봐봐요. 하든 뭐 필드골 퍼센테이지 30%대였는데 뭘 털어. 그냥 많이 던졌지. 미첼이 공격 못 들어가지고 진 거지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덴버하고, 그때 덴버가 순위 더 높았어. 그리고 요키치가 그때 한 플레이들은 딱 올 시즌 MVP 포스 뿜었는데, 뭐 고베어니까는 그만 치라도 막았던 거고, 머레이가 그렇게 미쳤는데 딱히 유타가 못하진 않았어요. 7차전까지 다 봤을 때 유타도 잘했는데 진짜 한 끗 차이로 진 거예요. 그 7차전에서 그 콘리 그 3점 들어갔으면 이겼어. 응? 자꾸 유타 뭐 프로에 약하다고 뭐 이러는데, 진짜 아유 이번에 진짜 시즌 1위 먹고 파이널도 우승하고 해야지 진짜. 아니 맨날 뭐 슈퍼스타 있어야지 우승하고 뭐 그러면은 농구를 왜 보나? 슈퍼스타 있는 팀들끼리만 하락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킬러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